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야 해. 살아남아야 해. 오늘 아침 식사부터 먹자. 내가 이곳을 택한 건 좀 더 편한 노후와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인데 이곳은 지옥이었다. 실버타운이 지옥타운이 되어버렸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한 할머니. 자, 바로 시작합니다. 비싼 돈 내고 들어온 이곳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건 침묵이었다. 침묵은 벌점보다 무서웠다. 입구는 호텔처럼 반짝였다.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차분했고 로비 중앙 분수는 실내 공기보다 물을 더 말끔하게 보였다. 직원들은 미소를 배웠고 나는 안도를 배웠다. 계약서 앞에서 손이 살짝 떨렸지만 간병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세세히 묻는 내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다. 비싸도 안전하면 된다. 그렇게 내 노년을 돈으로라도 매달아두고 싶었다. 원장 박도윤은 말이 매끈했다. 필요 없는 걱정은 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그는 웅크린 등을 펴게 하는 어조로 약속을 쏟았다. 보안팀장 강무식은 반대로 굳은 표정으로 규정을 읊었다. 입출입 시간, 소지품, 방문객 절차. 몇 번을 들으니 물 흐르듯 이해되는 말이었다. 규정은 안전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럼에도 어딘가 규정은 안전을 닮은 채 통제를 닮아 있었다. RFID 손목밴드를 채우는 순간 작은 삑 소리가 내 하루의 시작을 대신했다. 밴드가 허리춤의 카드 리더기에 닿을 때마다 출입 기록이 쌓이고 식당 입구에 서면 자동으로 식사 체크가 된다 했다. 약 수령도 재고도 모두 이 한 줄의 삑으로 관리된다고. 편리함은 분명했다. 문제는 편리함의 주인이 나인지 그들인지 그때는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것뿐이다. 첫날 밤 공기청정기의 낮은 진동이 바닥을 훑었다. 복도 끝 초록 비상등은 믿을 만한 정거장처럼 고요했다. 나는 체온계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 공간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내 마음의 진동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불친절은 아주 작은 어조에서 시작되었다. 또 문이세요? 안내 데스크의 얇은 미소 뒤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를 나는 서랍 하나를 여는 속도로 느꼈다. 약 수령 시간이 자꾸 늦어지거나 갑자기 앞당겨졌다. 실수일 수 있어요. 바쁘니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설명했지만 밤마다 꺼지는 복도의 비상등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초록 불이 사라졌다. 어둠은 길이 아니라 사람을 지운다. 아침 식사 시간 식판이 맞부딪히며 금속성 울림이 퍼졌다. 내 자리에는 밥이 없었다. 이름 확인하셨어요? 직원의 말은 확인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손목밴드를 대자 삑 소리가 짧게 튕겼다. 어제 약 수령 지연으로 벌점 하나, 오늘은 식사 누락. 사유는 본인 확인 미흡. 어처구니가 없어 물었다. 본인 확인은 이 삑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한숨을 꺼내 들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추가 요금이 붙고 면회가 제한된다 했다. 벌금은 돈이지만 고립은 시간이었다. 고립은 긴다. 장시간 이어지는 조용한 처벌은 사람을 작은 방의 가구처럼 만들어 놓는다. 내 옆자리의 기태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상하지. 밤마다 비상등이 꺼져. 그는 낮게 말하고는 창문 쪽을 가리켰다. CCTV가 닿지 않는 모서리가 있어. 건물마다 흠집이 있지. 기태는 야간 순환 산책을 습관처럼 했다. 그 습관은 그에게 사각지대의 지도를 주었다. 그날 오후 신입 간호사 세린이 내 손목밴드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오늘 약 반으로 줄었어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교과서처럼 답했다. 의사 지시입니다. 그런데 의사 복도에는 이름표가 그대로 걸려 있었다. 3일째 출장 중. 내 방 앞을 지나치던 세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혹시 어지러우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녀는 간단한 문장 속에 긴 말을 감추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밤이 오면 규정은 선을 굵게 긋는다. 소등, 정수, 점검.
어둠 속에서 공기청정기의 진동이 더 커졌다. 그날 엘리베이터 경고음이 울렸다. 점검 중 안내 문구가 화면에 깜빡였다.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비상계단 문에는 체인이 걸려 있었다. 체인은 안전을 위해서란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누굴 위한 안전인가? 문은 닫혀 있었고 마음은 이미 밖에 있었다. 의심은 의심을 부른다. 내 밴드의 로고를 확인하는 창구는 결국 원장의 사무실뿐이었다. 박도윤은 내 말을 듣는 동안 펜 끝을 바닥으로 툭툭 떨어뜨렸다. 이런 오해는 흔해요. 연세가 있으니 기억도 그가 말끝을 흘릴 때 나는 내 손떨림을 꽉 잡고 있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식사 시간, 약 수령 시간, 밴드삑이 울린 시각, 그 순간 옆에서 걸어간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은 내 손이 떨려도 남았다. 그날 저녁 내 식사는 다시 누락됐다. 데스크는 차갑게 말했다. 항의로 인한 운영 방해. 벌점 추가입니다. 내 방에는 물품 반납 안내문이 붙었다. 개인 난방기, 개인 전기포트, 손톱깎이까지. 안전상 이유였다. 면회 신청도 반려됐다. 외부 자극이 거주자의 정서에 좋지 않다는 문구가 덧붙었다. 그들은 문제를 고치지 않았다. 대신 나를 고치려 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 혼자가 된다. 그런데 고립은 자주 우연을 부른다. 복도 모서리 CCTV가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세린을 만났다. 그녀는 작은 메모를 건넸다. 약 배부표의 사본이었다. 내 이름 옆에는 모르는 서명과 희석이라는 짧은 글씨가 연필로 찍혀 있었다. 누가 쓴 건지 저도 몰라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이 동시에 졸았어요. 투약 시간이 일치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녀는 뒤를 힐끗 보았다. 그만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기태가 말했다. 이곳은 절차의 미로야. 입구는 많아 보이는데 출구는 적어. 그는 야간에 돌아다니며 얻은 작은 진실들을 나눴다. 야간 인력은 규정상 최소로만 배치된다. 엘리베이터는 특정 시간대 점검 모드로 바뀐다. 그때 경고음이 몇 번 울리고 복도는 한동안 비온다. 비상계단에는 체인이 걸리지만 관리실에 호출이 오면 누군가는 잠깐 손을 댄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타이밍이야. 나는 타이밍을 기록했다. 소등 시각, 순찰 간격, 경고음이 울리는 패턴. 공기청정기의 낮은 진동을 배경음처럼 깔고 손목 밴드가 울며 짧은 삑 소리를 흘릴 때마다 머릿속 달력이 넘겨졌다. 그 사이 벌점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쌓였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정숙 위반. 복도에서 잠깐 멈춰 섰다는 이유로 동선 지연. 벌금 고지서는 관리비 청구서 사이에 포개져 있었다. 숫자는 차갑다. 그러나 장부의 숫자는 말이 없었지만 총보다 컸다. 증거를 모을 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나는 작은 것부터 챙겼다. 휴대폰으로 복도 안내판의 변화를 찍었다. 비상등이 꺼진 날과 켜진 날의 사진. 투약표의 날짜가 밀린 순간 쉬운 오타처럼 보이는 교체 기록. 그리고 기다렸다가 받았다. 어느 날 밤 세린이 내 방 앞에 작은 USB를 놓고 갔다. 문틈으로 티슈에 감싼 그것을 밀어넣으며 그녀는 말했다. 보안팀이 로그를 지웠어요. 아니, 누락시켰다고 해야 맞아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다음 날 그녀는 나를 데리고 보안 데스크 앞을 지나가며 친절하게 물었다. 어제 늦게까지 깨어 계셨죠?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그 말은 쉽게 배신처럼 들렸다. USB에는 이상했다는 날들의 엘리베이터 점검 로그와 야간 순찰표, 그리고 식사 누락 대상자 목록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외부 반출이 불가한 자료였다. 파일 속 시간을 대조하니 내 밴드 기록과 맞지 않는 칸이 줄줄이 나왔다. RFID가 찍혔다는데 내 발은 다른 데 있었다. 내 손은 그 시간을 메모하고 있었다.
두 기록이 충돌하는 지점이 증거였다. 기태는 내게 수기장부의 존재를 알려줬다. 디지털은 조작이 쉬워. 그래서 진짜들은 지우개를 담지 않은 종이에 남지. 그는 알 수 없는 경로로 관리실 옆 서랍에 복사용 장부 몇 장을 가져왔다. 관리비 부당 청구 의심 내역. 보수하지 않은 시설점 건비에 반복 청구, 벌점에 따른 벌금 수입의 월별 증가표. 숫자는 말이 없지만 침묵은 구조다. 구조는 습관이다. 습관은 발각되기 전까지는 운영이라 불린다. 정면 충돌은 바보짓이었다. 나는 내 분노를 접어 작은 봉투에 넣었다. 봉투의 입구를 닫고 그 위에 기록이라고 적었다. 계획은 단순해야 한다. 야간 소등과 엘리베이터 점검이 겹치는 시간대에 비상계단 앞 체인이 흔들리는 그 짧은 틈. 누군가의 출입카드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잠깐 머문 후 우회 출구로 향하는 길. 세부 절차를 세밀히 짜면 스스로 그 절차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는 타이밍만 잡기로 했다. 그러나 단서가 많아지면 의심도 자란다. 강무식의 눈빛이 나를 오래 붙잡기 시작했다. 요즘 불만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가 웃을 때 웃음은 껍데기였다. 안전은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협력을 명령처럼 말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경고음이 예정보다 일찍 울렸다. 강무식은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지시했다. 나는 느꼈다. 누군가 우리 계획의 그림자를 어딘가에 흘린 것이다. 세린이었다. 그녀는 내 방을 방문해 약을 건네며 문을 닫는 손길로 내 계획을 봉인해버린 듯했다. 요즘 순찰이 잦아졌어요. 혼자 움직이시면 위험해요. 위험이라는 단어가 벽을 두드렸다. 그날 밤 식사가 또 누락되었다. 내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찍혀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계획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속에서는 둔탁한 울림이 커졌다. 심장 박동 같은 울림이었다. 결정의 밤 공기청정기의 진동이 더 낮게 깔렸다.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휴대폰에는 장부 사진과 녹음 파일이 쌓여 있었다. 녹음에는 원장의 부드러운 말과 직원의 짧은 대답, 그리고 내 질문에 붙은 공백이 함께 담겨 있었다. 기태는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야. 야간 소등과 엘리베이터 점검이 겹치는 날이었다. 복도에 짧은 정적이 내렸다. 전등이 하나씩 꺼지면서 어둠이 순서대로 내려앉았다. 우리는 문을 열었다. 아니, 문이 열린 순간을 기다렸다. 비상계단 앞 체인이 잠깐 흔들리고 누군가가 돌아서는 그 틈. 엘리베이터 경고음이 울렸다. 경고음이 시선을 끌었다. 그때 내 손목 밴드가 다시 울었다. 짧은 삑 소리와 함께 내 위치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멈칫했다. 그리고 보았다. 사각지대의 모서리, 그곳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 강무식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무전기가 짧게 깜빡였다. 이동 중입니다. 그는 내 발걸음을 이동이라 불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규정 밖 상황이네요. 그는 얼굴을 굳혔다. 규정은 그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외쳤다. 지금. 세린이었다. 그녀가 출입카드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며 내 시선을 피했다. 5초면 충분해요. 배신이라 믿던 손이 마지막에 나를 잡아당겼다. 기태가 앞섰고 나는 뒤를 따랐다. 우회 출구로 이어지는 복도는 카펫의 눅진함 때문에 발자국 소리가 죽었다. 공기 중에 소독약 냄새가 짙어졌다. 어두운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단단했다. 모서리를 돌 때마다 CCTV의 눈빛이 닿지 않는 공간이 숨처럼 열렸다 닫혔다. 우리는 그 숨을 타고 움직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강무식의 걸음은 규정의 걸음이었다. 일정했고 빠르지 않았고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잡을지도 몰랐다. 나는 호흡을 얕게 나눴다. 엘리베이터 경고음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멀리서. 비상계단 앞 붉은 램프가 깜빡였다. 체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그 소리를 이용했다. 사용하는 대신 흘려보냈다. 그 흘림에 강무식의 시선이 쏠리는 사이 우리는 다른 문으로 미끄러졌다. 문턱을 넘어섰을 때 바깥 공기가 목으로 들어와 살짝 아렸다. 야간의 공기는 실내보다 덜 정리되어 있었다. 거칠고 솔직했다. 기태가 앞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지역 신문 기자의 연락처였다. 내 휴대폰은 손떨림에 맞춰 잠시 흔들렸다가 번호를 정확히 눌렀다.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나는 주머니 속 USB와 장부 사진, 녹음 파일의 무게를 느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기자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했다. 짧은 질문이 이어졌고 나는 짧게 답했다. 지금은 길에서요. 내일 아침이면 더 말할 수 있어요. 통화가 끝난 뒤 세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죄송해요. 오늘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의심을 돌리려면 누가 봐도 당신이 무모해 보였어야 했어요. 문장이 어딘가 꾸밈없이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어지는 문장. 제가 옮긴 USB에는 투약표 시트도 들어있어요. 약이 일관되지 않아요.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 우리는 작은 쉼터에서 밤을 버텼다. 새벽 공기 속에서 공기청정기의 진동 대신 새소리가 섞인 도시의 낮은 숨이 들려왔다. 해가 걸려오르는 시간,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타났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USB, 수기장부 사본 몇 장, 휴대폰 녹음과 사진을 차근히 내놓았다. 기자는 장갑을 끼고 자료를 받았다. 활동가는 따뜻한 물을 내밀었다. 따뜻한 건 임시지만 기록은 오래갑니다. 그날 오후 작은 기사 하나가 떴다. 지역 고급 실버타운, 관리비 부당 청구 의혹 장기요양병원과 이송 연계 논란. 밤이 오기 전 속보가 하나 더 올라왔다. 감사 착수 검토, 임시 보호조치 시행 거주자, 약물 관리 전수 점검. 뉴스 한 줄이 사람의 숨을 되돌리기도 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솔빛과 프라임의 거주자 몇 명에게 임시 보호시설이 제공되었다. 나와 기태는 임시 숙소에서 하루를 마쳤다. 다음 날 세린이 휴가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과 요양기관의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이야기와 함께였다. 원장 박도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해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낯익었다. 그러나 그 말 사이사이를 파고드는 의문들이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공개 질의를 보냈다. RFID 로그 누락, 벌점 마이너스 벌금 구조, 약물 투약의 불일치. 구조가 드러나면 개인의 말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유리벽 앞에 섰다. 이번엔 로비의 분수가 내게 등을 돌려준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거기에 있었다. 내부 몇몇 직원들이 보호를 받으며 진술했다. 장부의 숫자는 다른 숫자들과 만나 더 크게 말했다. 벌점이 많아질수록 벌금 수입이 늘고 벌금 수입이 늘수록 관리비 할인 홍보가 가능했다. 그 홍보는 더 많은 입주자를 불렀고 더 많은 침묵을 불렀다. 침묵은 벌점보다 무서웠다. 그러나 이제 침묵은 서서히 모양을 잃고 있었다. 나는 기자와 함께 회의실에 앉아 질문을 받았다. 왜 그때 조용히 있지 않으셨나요? 나는 대답했다.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사라지니까요. 내 목소리를 받쳐주던 건 비싼 침대도 유려한 규정도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기록은 손이 떨려도 남는다. 그리고 남은 기록은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 세리는 상황이 진정되자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말수가 더 적어져 있었다. 제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어요. 다른 자리에서.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RFID 로그 간혹 누락되는 게 아니라 누락시키는 거였어요. 특정 시간대의 약속처럼.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약은요, 일부는 과했고 일부는 묽었어요. 의심만으로 말하면 안 돼서 오래 걸렸어요. 그날 저녁 지역문화센터의 작은 강당에서 자그마한 모임이 열렸다. 임시 숙소로 뿔뿔이 흩어진 거주자들이 모였다. 우리는 각자 이름을 종이에 썼다. 자치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게 한 명씩 돌아가며 읽었다. 회계는 공개한다. 지출과 수입은 월별로 주민들과 공유한다. 외부 감시단을 상시로 두고 약물은 독립된 양료 전문가가 이중 확인한다. 우리의 노년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키는 안전이 될 것이다. 기태가 손을 들었다. 밤 산책 동호회 만들자고. 사각지대는 우리 발로 없애자. 모두가 웃었다. 웃음은 작지만 단단했다. 활동가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들고 와 다음 달 첫 회의를 잡았다. 기자는 취재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종종 이상하게 남지만 이번 약속은 현실에 단단히 닻을 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펜을 들었다. 기록은 계속된다. 누군가가 묻는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여기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나였다는 증거였다. 이제 그 증거를 되찾았다. 천천히 서로의 손을 거쳐서 모임이 끝날 즈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엔 누가 사회 볼까요? 자연스럽게 눈들이 돌아갔다. 나는 눈을 들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이름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 사연이 떠오르고 그 다음 웃음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복도의 초록 불이 사라졌던 그날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강당에 켜진 불빛을 보았다. 빛은 사라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다만 이번엔 우리가 스위치를 쥐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모두의 이름이 이어졌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롭고 따뜻한 노년 맞으시기 바랍니다. 9988 100세까지였습니다.